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정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밍들레 여러분과 함께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보면 호감이 생기세요? 저는 늘 깔끔하고 단정하게 몸과 마음이 잘 정돈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에게 신뢰와 호감을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고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외적으로 또 내적으로도 단단하고 정갈한 사람이 되기 위한 저의 자기관리 습관들을 살짝 공유해드리면서 밍들레 여러분께 추천해드릴 만한 자기관리 꿀템들도 소소하게 몇 가지 소개해볼게요.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청결입니다. 뻔하지만 자기관리에 있어 정말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잘 씻는 것, 씻고 난 뒤에 보습 챙겨주는 것, 손톱 발톱과 머리카락을 깔끔히 정리하는 것, 기본 중에 기본이죠. 기름지고 나쁜 냄새가 나거나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 있거나 손톱 발톱이 길게 자라 있으면 확실히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은 깔끔한 이미지, 호감 가는 이미지에서는 한층 멀어지더라고요. 살면서 만난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 되게 단정하다,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 같다 느꼈던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항상 눈에 거슬리는 포인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늘 나쁜 냄새가 나지 않는 무향의 상태이거나 혹은 향기롭거나 머리카락에서 윤기가 나고 손톱이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는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은 참 좋은 인상으로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잘 씻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루틴을 바로잡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가끔 인스타 무물 같은 거 하면 밍들레 분들이 저한테 마음이 힘들고 우울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무기력할 때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을 종종 주시더라고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 깨끗이 씻는 것부터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지금 당장 약속이 없더라도 남이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내 신체를 깨끗하고 뽀송뽀송하고 좋은 냄새가 나는 상태로 만들면 몸이 가벼워진 만큼 기분도 한결 가볍게 나아지더라고요. 물론 무기력할 때는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기까지가 참 어렵지만 내 몸을 깨끗이 씻는 행위만으로도 스스로 신경 써주는 느낌도 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좀 더 산뜻하고 즐겁게 느껴지고 어수선하던 마음과 잡생각도 조금은 정돈되면서 그때 비로소 무기력에서 벗어나 자, 이제 다음으로는 뭐 해볼까? 가 돼요. 자기개발, 자기관리를 시작하고 싶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거창하거나 추상적인 목표를 먼저 세우는 것보다 몸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청결 키워드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 2가지가 있는데요. 근래에 구매하고서 아주 잘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일단 샴푸! 머리가 많이 자라서 깔끔하게 다듬으려고 지난달에 미용실에 다녀왔는데요. 자주 다니는 곳인데 샴푸해주실 때마다 두피가 너무 개운하고 샴푸하고 나서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풍기는 향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벼르고 있다가 이번에 갔을 때 샴푸 어떤 거 써주시는 거냐고 여쭤봤는데 그게 이 제품이었습니다. 아베다 샴푸어. 그 이후로 구매해서 잘 쓰고 있어요. 성분이 좋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예민한 두피에도 사용할 수 있고 쿨링 샴푸는 아닌데 이걸로 감으면 두피가 엄청 개운하고 편안해요. 거품도 잘 나고 은은한 아로마 향으로 향기도 자연스럽고 좋아요. 저는 1000ml짜리 대용량 사용 중인데 가격대가 꽤 비싼 편이지만 비싼 만큼 좋더라고요. 다음은 발 뒤꿈치 각질 관리에 아주 탁월한 삶의 질 상승템입니다. 뒤꿈치에 붙이는 힐 패치예요. 저도 조금씩 나이가 드는 걸 체감하는 게 20대 후반부터는 얼굴과 몸 피부 모두 점점 건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0대 중반 때까지만 해도 잘 못 느꼈는데 점점 수분감이 줄어들고 추운 겨울이 되면 각질이 더 잘 올라와요. 발 뒤꿈치도 예외는 아니더라고요. 바르는 크림 타입은 바닥이나 이불에 묻는 게 싫고 또 양말처럼 신는 팩 타입은 묻어날 걱정은 없지만 좀 답답한 느낌? 근데 이건 그냥 발 뒤꿈치 모양에 맞춰서 붙이면 되는 거라서 낮이고 밤이고 붙이고 막 걸어 다녀도 되고 잘 때에도 답답하지 않아서 좋아요. 붙이고 자면 보습 성분이 싹 스며들면서 아기발처럼 보들보들 매끈매끈해집니다. 진짜 잘 산 것 같아요. 이거 완전 꿀템이라 추천해요. 청결에 이어서 2번째로 말씀드릴 건 피부 관리. 맑고 탄력 있는 피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을 것 같아요. 투명하고 탄탄한 피부는 사람을 보다 생기 있고 건강해 보이게 합니다. 뷰티와 자기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포인트죠. 건강한 피부를 지키고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보습과 자외선 차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에 충실하면서 수분감이 좋은 제 피부에 잘 맞는 기초 제품들을 열심히 고르고 바르면서 얼굴이 건조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요. 집에만 있는 날에도
아침에는 선크림까지가 기초다 생각하고 선크림도 매일 챙겨 바릅니다. 근데 이 수분 보습과 자외선 차단의 중요성은 얼굴과 몸 피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두피도 똑같이 수분 보습과 자외선 차단 꼭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사실 얼굴 피부를 이야기하려면 두피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귀티나는 분위기는 윤기나는 모발과 풍성한 머리숱, 탄력 있는 얼굴 피부에서 느껴지는데 이 세 가지는 모두 두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두피 관리를 간과하더라고요. 두피 관리라고 해서 막 돈을 많이 들여야 한다거나 특별할 건 없고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얼굴과 몸 피부뿐만 아니라 두피 보습도 꼭 챙깁니다. 머리 말리기 전에 두피에 전용 토닉이나 앰플을 발라주는 거예요. 지성 두피라고 해서 기름진다고 샴푸만 자주 할 게 아니라 두피 수분감도 채워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과잉 피지나 유분기도 방지되고 머리카락과 얼굴 피부를 짱짱하게 잡아주는 두피 탄력도 챙길 수 있습니다. 지성 두피뿐 아니라 건성 두피라면 더더욱 보습 챙기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더불어 두피에 열이 쉽게 올라오고 자외선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계절인 여름에는 두피 쿨링 미스트를 자주 뿌려주거나 야외 활동 시에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사소한 것 같지만 놓치기 쉬운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나니까 특히 머리카락 빠지는 양에서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빗을 때나 샴푸할 때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진짜 덜 빠져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 습관들로 평상시에 두피를 탄탄하고 튼튼하게 챙겨야 풍성한 머리숱 지키면서 얼굴 피부도 처지지 않게 딱 잡아줄 수가 있어요. 두피 관리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달아서 이제서야 이런 습관들을 정해두고 조금씩 실천하고 있는데 더 어릴 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꼭 두피 관리 미리 신경 쓸 것 같아요. 피부 관리로 다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콜라겐의 중요성입니다. 피부의 70%, 피부 진피의 90%를 차지하는 콜라겐은 20대부터 매년 1%씩 감소하기 시작해서 40대가 되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해요.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들고 이때부터 건조해지고 푸석해지기 시작하면서 생기를 빠르게 잃게 돼요. 저도 베개에 눌린 자국이 예전만큼 빠르게 돌아오지 않는다든지 또 지금처럼 추운 계절이 되면 속건조가 심해져서 화장이 잘 안 먹고 푸석하게 느껴지는 날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피부 속부터 탄탄하게 채워주는 기초 케어를 위해 콜라겐도 꾸준히 챙기고 있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바로 이 에버콜라겐 뷰티 앰플이에요. 건강하고 생기 있는 피부를 위해서 한 살이라도 어릴 때부터 미리 콜라겐을 꾸준히 섭취하고 관리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 아무거나 골라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일반 식품이 아닌 식약처에서 피부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에요. 집에서는 물론이고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마실 수 있는 액상형 타입인데요. 베리류 과일이 농축되어 있는 듯한 새콤달콤한 맛이라 거부감 없이 맛있게 챙겨 먹기 좋더라고요. 맛에 민감한 편이라서 아무리 좋은 원료를 썼다고 해도 맛이 없으면 꾸준히 먹기가 힘든데 이건 상큼달달하니 너무 맛있어서 잘 챙겨 먹게 돼요. 하루 한 병 마시면 되는데 한 박스 다 비우기도 전에 피로로 푸석푸석했던 피부에 수분감이 차오르고 속건조가 잡히는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도 건조한 계절이나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속광 필수템으로 잘 챙기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7개 입에 2개가 추가로 구성된 올리브영 단독 기획 세트가 출시됐어요. 2월 내내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콜라겐 입문템으로 경험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기관리 세 번째 키워드는 수면입니다. 저는 20대 내내 밤낮이 바뀐 삶을 살아왔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신체 리듬이 모조리 망가지면서 피부는 물론이고 몸 건강까지 점점 나빠지더라고요. 심해지니까 불면증까지 생겨서 한때는 너무 피곤하고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어요.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학생, 직장인에 비해 일과 생활의 강제성이 거의 없는 만큼 제대로 마음 잡고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서 실천하지 않으면 일상의 패턴과 건강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작년부터 시작한 게 아침 운동입니다. 제 브이로그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보셨겠지만 저는 특별한 일 없으면 매주 월요일 아침을 발레로 시작해요. 전날에 잘 잤든 못 잤든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 일단 일주일의 첫날을 운동으로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정말 가뿐해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스케줄에 맞춰서 주에 최소 3번 이상은 운동을 나가요. 평생 스스로 저녁형 인간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저인데 이렇게 신경 써서 적절한 데에 신체 에너지를 잘 쓰고 나니까 일찍 제 시간에 잠이 잘 오더라고요. 운동한 날은 특히 더
중간에 깨지 않고 푹 자요. 평상시에 내가 어떤 활동을 한 날에 쉽게 잠에 드는지, 어떤 환경에서 편안하게 자는지, 좋은 컨디션으로 활동하려면 하루 최소 얼마만큼의 수면 시간이 필요한지 꼭 파악해두고 내가 숙면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저는 비염이 있어서 건조한 환경에서 잠들면 코가 잘 막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건조한 계절에는 방에 가습기를 꼭 틀어두고요. 또 7시간 미만으로 잤을 때 다음날 피로를 잘 느껴서 별일 없으면 적게 자도 최소 7시간은 자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나의 최적의 수면 환경과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이런 질 높은 숙면의 시간이 늘어날수록 다음날 나의 기분, 컨디션, 의욕 상태가 정말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더불어 피부가 탱탱하고 뽀얗게 때깔이 좋아지면서 비싼 피부과 시술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건 덤이고요. 여러분도 수면 관리 놓치지 않고 꼭 신경 써주시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빠르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제가 자주 챙기는 영양제 중 하나인 마그네슘이에요. 다른 영상들에서도 종종 보여드렸죠. 타고나기를 쉽게 긴장하고 근육이 잘 경직되는 편인데다 발레와 폴 등의 근력 운동도 자주 하고 있어서 신경 안정과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마그네슘을 꾸준히 섭취하니까 긴장을 많이 한 날에도 조금 더 편안하게 잠드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본적인 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저의 상태에 맞는 적당한 도움을 주는 보조제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자기 전에 잘 챙겨 먹습니다. 저처럼 낯선 환경의 긴장도가 높거나 근력 운동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참고해 보시라고 소개해드려요. 다음은 신체 관리입니다. 고든 자세와 탄탄한 몸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 태만으로도 평소에 바르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꾸준한 운동이 이 태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재테크만큼이나 중요한 게 근테크라고 생각해요. 젊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열심히 정립해둬야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멋진 몸을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제가 운동 정말 좋아하고 꾸준히 하고 있는 거 저를 오래 보신 밍들레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수년간 여러 가지 운동을 시도하고 배워보면서 느낀 건 첫째,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둘째, 몸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한 답은 꾸준한 운동뿐이다. 셋째, 운동을 꾸준히 지속하려면 내게 잘 맞는 재밌는 운동을 찾아야 한다. 였어요. 제가 꾸준히 하고 있는 건 폴과 발레고요. 많은 운동을 시도해봤지만 이 두 가지가 저한테 제일 재밌게 느껴져서 오랫동안 잘 배우고 있어요. 3년이 넘도록 주 3회 이상 운동을 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운동이 습관이 된 느낌이에요.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면서 느낀 긍정적인 변화들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 정신과 몸에 차곡차곡 쌓이는 부정적인 에너지들이 운동을 하면서 좋은 기운으로 맞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잉여 에너지들이 분출되면서 잡생각이 줄어들고 건강한 신체 활동으로 잡생각이 줄어드니까 밤에 잠도 잘 와요. 그리고 저는 엄청 마른 체질과 약한 체력을 타고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마른 체형이기는 하지만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예전보다 훨씬 보기 좋게 건강해졌어요. 실제로 20살 때보다 10년이 지난 지금의 체력이 훨씬 좋습니다. 운동을 안 하다가 처음 시작하면 조금 피곤할 수는 있는데 적응하고 나면 오히려 활동 퍼포먼스가 좋아져요. 또 평소에 의식하지 않았던 내 호흡과 움직임, 자세, 힘의 방향 등에 집중하면서 나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더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받아들이게 되고 스스로 몸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안정감을 느끼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거기다 바르고 고다지는 자세와 견고하고 섬세하게 자리 잡히는 근육, 더 예쁘게 리프팅되는 얼굴과 몸의 라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느끼는 긍정적인 변화와 장점은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무작정 살을 빼거나 근육만 키우는 것보다 근력과 유연성, 체력을 고루 갖춘 균형이 잘 잡힌 몸을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꾸준히 운동하면서 고든 자세와 탄탄한 몸 만들고 오래 유지해봅시다,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네요. 내면 관리.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기관리 키워드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부분만 따로 똑 떼어놓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마지막은 간단하게 딱 2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록하기와 책 읽기. 매일같이는 아니지만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때나 마음이 어지러울 때, 감정을 털어놓고 싶을 때, 의지를 다지고 싶을 때, 그냥 기분이 좋을 때
종종 일기를 씁니다. 저는 감정이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인데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가 엄청 무던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어요. 마음으로 몸으로 와닿는 자극과 감각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또 표현할 줄을 몰라서 내 마음과 느낌, 생각들을 그냥 방치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과 생각보다는 남의 마음과 생각을 더 신경 쓰게 되고 그래서 겉으로는 착하고 좋은 사람으로 보일지언정 결국 스스로 엄청 답답해지고 사람을 대하는 게 피곤해지는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이 뒤따르더라고요. 그런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나 자신과 가까워지고 친해지고 나니까 그제야 제가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생각을 메모하고 기록하거나 일기를 쓰면서 내 마음과 감정, 생각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연습을 함으로써 그때그때 나의 상태를 무시하지 않고 정확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되니까 조금씩 자기 중심이 잡히더라고요. 운동과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편안함의 상태로 이끌어준 습관이 기록입니다. 또 제가 다독가는 아니지만 독서를 꽤 좋아하는 편이에요. 최소한의 비용과 체력으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고요. 영상 콘텐츠처럼 보면서 그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읽으면서 장면을 상상해보고 생각을 덧붙여보기도 하면서 훨씬 능동적으로 생각이 확장되는 느낌이에요. 새로운 것들까지 모두 받아들이고 흡수하지 않도록 나만의 생각의 과정을 거치는 연습을 도와주는 활동입니다. 이런 자기만의 내면 훈련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깊은 사유의 과정을 거친 사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여유와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되고 싶은 어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면을 다스릴 수 있는 읽고 쓰는 습관은 정말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제가 생각하는 단정하고 정갈한 사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습관들을 실천하고 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관리를 이야기할 때 오늘 말씀드린 것 중 하나만 특별히 강조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단정하고 정갈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균형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제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 지루하게 느끼지는 않으셨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